자, 오나영님인가요? 오나영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하나 올리셨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그저께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어떤 집을 사셨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 부동산을 처음 갖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꾸준히 시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서울 재건축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가격은 메리트가 있지만 아직 택지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망설여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 투자를 주로 하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규제로 인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가 1차적으로 조금 궁금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재건축 투자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채를 갖다 가지고 있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놓고 평택 등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죠. 자, 평택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평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의 재건축 투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가 워낙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지방에서 뭐 광역시급에서 움직이는 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은 택지 개발을 통해서 그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택지 개발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점점 멀리 나가고 교통의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내부에서 기존에 있었던 자리를 다시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공급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택지개발지구 지역이 훨씬 더 좀 많은 지역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평택이라서가 아니라 과거의 사례로 봤었을 때는 현재 택지개발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아직 구도심 개발에 대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통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쪽에 조금 더 효용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더구나 택지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지금 공급 물량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인프라 부분이 완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뭐 특별하게 제가 질문에 다른 식의 답변이었다면 또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둔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소액으로 갭 투자를 언능해야 되나 고민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시장이죠. 그래서 상승장 초반이나 다른 시기 때처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아무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도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둔둔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방식은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은 몸이 무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거워진 사람한테 세금 규제, 다주택자가 됨으로 인해서 세금 규제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 물건들이
세금에 굉장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돈 벌어야겠다라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되게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중에 돈두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택자이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가진 돈이 많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현재로서는 갭 투자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침체장 당시나 기타 또 다른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갭 투자를 보게 되면 사실상 몇 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시기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많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갭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단위가 몇 천만 원으로 하기가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액대가 작은 데를 골라서 가려고 보니 굉장히 입지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소액으로 갭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침체장이거나 상승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됩니다. 또는 지금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에선 처해진 사람마다 완전히 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하고 무주택자이시라고 한다면 거주를 못 하더라도 들어가시는 게 갭 투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강의를 하고 끝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여성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들어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본인은 지금 자금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투자는 지금은 전세를 끼고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갭 투자 최소한으로 가격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래서 돈돈님의 질문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 하셨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한다면 갭 투자 정도는 지금 현재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다주택자이거나 개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소액을 가진 돈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가진 돈이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해야겠다 소액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입지가 나쁜 곳이기 때문에 그 경우 나중에 시장이 꺾이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들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2번에 걸쳐서 다 직접 봤고 저도 한번 힘들었었고 나머지 분들도 힘들어진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정쩡하게 갭 투자할 바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좀 잘 판단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또 받아봐야죠. 뒤에는 조금 많이 이제 질문이 올라오셨는데요.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기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상인천 재개발이 5월 잔금으로 금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6월 이후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답변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 속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가능하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이 그 다음에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요. 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지금 상인천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시청을 통과하는 그 신축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물론 더 좋은 곳들이 한두 군데 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5월 잔금으로 금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5월 잔금으로 했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만이 6월 이후에 추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월 잔금으로 금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5월 이전에 팔아야만이 해결이 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가장 그 재개발의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문제,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금매로 나오려는 목적 자체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거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결이 됐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유세, 양도세 관련된 게 6월 1일자 기준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물건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나오는 목적이 규제로 인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금매가 나오고 가격대가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이 넘어서고 지나가게 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물건이 안 나오게 될 것이고 가격대는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모든 재개발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금매가 많이 나오고 물량들이 잠깐 어떤 목적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그때 막 금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는, 다시 올라가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신 분인지 아니면 사야 될 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야 될 부분이라면 저는 금매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지역의 특성도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내려볼게요. 자, 얼마나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쭉 보고요. 그 사이에 조금 많이 오셨죠? 아, 새벽님께서 슈퍼챗도 좀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올려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지님,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내용과 질문이 제가 드렸던 거기 블로그에 쓰는 거라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한 가지로 딱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정부가 이번에 담보대출 규제를 갖다가 6억 이하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말은 예전에 9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가격대가 9억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 6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에 있는 부분들을 딱 그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6억 미만대 아파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지진님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겠느냐를 생각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밑으로 또 한번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옐로하이님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상하게 젊은 분들의 글이 보이면 자꾸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모아둔 돈 5천으로 지금이라도 갭 투자를 뛰어들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도 실패일 것 같고 결국 향후 공급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붐이 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판단에서 뭐 특정 지역을 지칭을 하셨죠. 20평대 구축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은 저는 특정 아파트, 특정 지역 얘기는 잘 일부러 해드리지 않는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일반적인 얘기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요.
자, 20대 후반이면서 지금 모아둔 돈이 5천만 원이나 되신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갭 투자에 뛰어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맞는 거일 수도 있고 틀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투자를 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해봐야 직접 그 결과물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유심히 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한번 들어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 3기 신도시도 실패일 것 같고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에서 조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3기 신도시가 실패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예요. 물론 이제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패라고 보고 표현하는 순간 3기 신도시는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3기 신도시는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지연될 부분이지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겠죠. 그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면서 물량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지금 이어지고 계시냐면 향후 공급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이 붐이 불 거라고 보는데요 라고 판단하셨는데 인과관계가 떨어져 버려요. 왜? 3기 신도시가 실패라고 하니까 3기 신도시 물량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신 건데 3기 신도시가 공급의 기간에 대한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공급은 3기 신도시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은 상당히 이유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붐이 올 때쯤에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1기 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보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3기 신도시가 분양되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속된 말로 폭망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폭망한다는 표현 자체가 거기는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시차로 인해서 연결고리가 그렇게 인과관계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3기 신도시를 실패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짧은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의 실패이지 장기간으로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랬을 때 장기간에 그 1기 신도시가 오히려 또 한 5년에서 10년 이후가 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3기 신도시가 신도시의 구축의 이미지를 더 깎으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를 리모델링 붐이 불 것이다, 재건축 붐이 불 것이다라고 보았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으로 연계고리를 잡으셨다면 뭐 나름대로의 판단은 맞다라고 보는데 3기 신도시를 연결시키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기준이 저는 잘못 흘러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비교해서 부천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부천 중동이라는 거가 결론을 본인 스스로가 내시려면은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명확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물론 중동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1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 제외할게요. 3기 신도시 제외하고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붐이 일기 위해서는 또는 이제 재건축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여기에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중동 신도시, 뭐 3번 신도시 되게 많은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도 지역 내에서도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 아파트들 중에서 어떤 아파트는 2종일 거고요. 어떤 아파트는 3종일 거고요. 어떤 아파트는 용적률이 얼마일 거고요. 이게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을 다 건너뛰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중동의 20평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확률 게임이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많이 지어서 사업성이 뛰어나질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논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몇 가지 내용만 가지고 지금 연결고리를 잡고 계신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일부러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봐드리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실패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연관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투자한다고요? 확률 게임이 말이 안 되잖아요. 확률 게임상. 오히려 1, 2년 안에 올라가는 투자를 해야 본인이 20대 후반이지만 수익을 확정시키고 다음번 투자로 가고 그 다음번 투자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는 어떤 재미도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호재를 근거로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 저는 옐로우하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부천 중동의 20평대 아파트를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3기 신도시 장기적이죠? 재건축 리모델링 좀 장기적이죠? 근데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중동에 있는 20평대 투자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30평대라든지 40평대가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20평대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20평대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안 보고 계시고 지금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동안 호재라고 말했던, 아니면 책에서 말씀을 많이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투자하라든지 재건축을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막연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지금 판단에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라고 한다면, 부천 중동에 20평대 구축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가격의 움직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3기 신도시와 재건축과 리모델링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에 투자, 그렇게 접근하시고자 한다면 앞으로 한동안 본인의 투자의 패턴을 잡는데 매우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주변의 가격 흐름을 보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과 단기적인 투자 부분이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분 거 쭉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초호기님, 아까 저한테 책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던 분이시죠? 내년 초에 상급지 재건축으로 갈아타기를 생각 중인데요. 현재 상승장 후반부인데도 갈아타기 해도 될까요? 갈아타기와 시장 사이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갈아타기는 항상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장기와 단기를 조금 헷갈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상급지 재건축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곳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축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표현이 어떤 표현이 다음에 나왔냐면,
상승장 후반부인데도 갈아타기가 괜찮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하락장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현재 있는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새 거와 좋은 것으로 가고 싶으면서 가격도 오르고 싶은데 지금 상승장 후반부라고 하니 오히려 잘못 갈아탔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지난장으로 돌아가서요. 지난장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도곡 렉스리 지난장에 강남장에서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던 아파트 중에 하나죠. 도곡 렉스리 같은 경우 지난장 초반부에 분양가 2억이었나? 하여튼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6억대 올라가고 뭐 8, 9억대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하락장이 돼서 그 가격대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몇 억대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을 돌아보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이 올랐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부분들을 다른 동네도 접근을 해보게 되면 90년대 가격대와 2000년대 가격대와 2010년대 가격대는 그 중간에 부침이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장 후반부이니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이 괜찮다라고 하면 장기 추세로 어쨌든 지금 고가로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음 장에 가면 그 가격 이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강남장이나 잠실장이나 다른 장이나 다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뭐 수도권 다른 장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결국 사놓고 나면 지금 초호기님이 1주택자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시간이 언제 있든지 물론 최대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맞겠는데 이미 벌써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이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저는 버티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입장이고 그리고 상급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렇게 고민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로 여러 채를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사람 심리가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상승 후반부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올랐던 상황에서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추세 자체가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승장에 어디 들어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속상해할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시점에 떨어진 대상을 다시 한번 사면서 물타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그동안 제가 여기 얘기했던 걸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마 하시면 오히려 이 장에서 조금 늦게 사가지고 조금 손해를 봤던 떨어져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낮은 가격으로 산 것들로 인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시점과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해도 전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상급지로 가시려는 게 목적이시고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급지를 조금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후반부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지금 안 갈아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괜찮다. 그리고 정 뭐하면 하락장이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 아마 물건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사는 것도 결국 좋겠죠. 그 대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사셔야겠죠. 자, 그렇게 가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